네, 고등평가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국제고 재직 중인 남유지라고 하고 올해 올해 제가 평가 분과에서 활동을 하긴 했는데 뭐 대단한 거를 작년에 비해서 뭔가 개선을 막 해가지고 이거는 참 나눌만하다 이런 게 아니어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올해 이렇게 주도해서 평가 분과에서 많이 나눠주신 선생님께서 오늘 못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올해 한 것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그나마 좀 궁금하실 법한 거를 짧게 가져왔어요. 저는 저희 학교에서 영미문학을 주로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영미문학을 보통 일반고에서는 많이 가르치지 않지만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뭔가 수업 종류가 늘어나고 문학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문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서울국제고에서는 어떻게 수업하고 평가를 했냐 이제 그런 거 혹시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문학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수업에서 작품을 읽고 작품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작품을 분석해서 자신만의 해석을 어떻게 잘 설득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리터러리 아날리시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은 엔드고울인 리터러리 아날리시스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는가를 빌드업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분석에 필요한 재료, 문학적 장치가 뭔지 그리고 그게 작품에서 어떻게 녹아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문학적 장치를 여러 개를 소개하는데 이제 그 작품을 하나씩 읽으면서 이 작품에서 잘 나와 있는 거 예를 들면 Author in a Day에서는 세팅, 이미저리, 무드를 잘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그래서 그런 리럴 디바이스를 배우고 이 작품을 읽고 여기서 어떻게 세팅이 어떻게 돼 있고 이미저리 어떻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7개의 작품을 저희가 읽었고 네, 그 괄호 안에 있는 문학적 장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통적으로 다룬 문학적 장치가 이제 빔인데 학생들마다 작품을 읽고 이 작품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게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같은 걸 읽어도. 그래서 이 빔이 뭔가에 대해서 스스로 인터프레트하는 그런 거를 나한테 잘 써서 보여주고 이제 그거를 보여줄 때 팀을 너한테 전달했니? 예를 들면 이 작가는 컨플릭트를 사용해서 나한테 이런 팀을 전달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저한테 글로 써서 보여주게 했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일단 읽어야 되는데 아무리 짧은 글이어도 교실 밖에서 읽어오라고 하면 서울국제고에서도 안 읽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수업 안에서 조별로 그러니까 조금 글이 길면 예를 들어 4페이지짜리 단편 소설이더라도 이제 페이지 1을 같이 읽어요. 이렇게 수업 중에 같이 읽고 제가 그런 페이지 1을 읽고 나서 학생들에게 디스커션 퀘스천을 줘요. 예를 들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What can we infer about the underlying statement? It came into Mrs. Hale's mind that the rocker didn't look in the least like Minnie Foster. 그러면은 이게 이제 희곡 작품 안에 나와 있는 라인에 제가 언더라인을 쳐요. 제가 제가 읽고 여기를 읽고 애들이 뭔가 이거를 작가가 여기서 뭔가 의도한 게 있는데 그걸 애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 밑줄을 치고 왜 작가가 이런 말을 한 것 같냐. 그래서 그룹 디스커션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미니 포스터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그냥 저 의자가 미니 포스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저자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아? 이렇게 디스커션 퀘스천을 던지면 이제 그룹별로 디스커스를 하고 이제 구글 다큐멘트에다가 그룹별로 자기들이
들어와서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의 디스커션 결과를. 그러면 이제 그 체어가 너무 올드하고 broken해서 미니 포스터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미니 포스터는 클린하고 organized된 사람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작품에 일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차로 이해하고 두 번째로는 디스커션 퀘스천을 통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해야 되는 그런 인터프리테이션의 어떤 기본 벽돌 같은 거를 이제 집을 짓기 위한 벽돌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이제 작품 분석을 하려면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쇼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쇼 대신에 어떤 다른 단어 쓸 수 있는지 이렇게 단어 어휘 같은 거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에세이를 처음부터 쓰라고 하면 힘드니까 단락별로 처음 오늘은 인트로덕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강의를 해요. 인트로덕션은 이렇게 쓰는 거고 꼭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ody paragraph는 어떻게 쓰는지 conclusion은 어떻게 쓰는지 모델 paragraph도 제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단락을 작성 연습하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수행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디 패러그래프하고 그 주제문이 뭔지 제일 중요하니까 이 작품은 내용이 뭐였냐면 계급 격차에 관련된 내용이 그 주제 토픽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 가지 토픽을 다룰 수 있지만 한 작품이. 그래서 엄청 부잣집에서 오늘 가든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다운힐에 있는 어떤 집에 초상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잣집 딸내미가 누가 죽었는데 우리가 파티를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모든 가족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당연히 파티를 계속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그 안에서 그 딸이 느끼는 그런 감정,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렇게 해도 되나 뭔가 이런 거를 읽고 이제 자신만의 해석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 딸이 이상하게 느꼈어요. 파티를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의견이 무시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읽고 어떤 사람은 역시 마이너리티는 메조리티를 이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작가가 전달하려고 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훌륭한 학생이 마지막에 보면 Empathy goes on even in an apathetic environment. 그래서 apathy가 다 만연한 곳에서도 empathy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훌륭한 메시지를 읽어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런 에비던스를 패러그래프 96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비던스 베이스드 라이팅을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거는 루브릭이고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글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니까 그냥 계속해서 증거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런 거를 길게 쓰는 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일반고에 가서 가르칠 텐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문학 수업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문학적 장치를 그러면 꼭 가르쳐야 될까? 거기서는 되게 자세하게 무슨 컨플릭트가 있으면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인간과 네이처 사이의 갈등 여러 가지 엄청 많이 자세하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충 그래도 그 작품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foreshadowing은 그냥 우리가 웹툰을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복선이 뭐고 그 복선을 읽어내는 능력은 그냥 지성인과의 대화를 하려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foreshadowing 정도는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inference도 행간을 읽는 연습이잖아요. 이것도 지성이 있는 어른으로 잘 인퍼런스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 3개 정도는 가르쳐도 될 것 같고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근데 그러면 평가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문학을 배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oreshadowing이나 inference를 배웠을 때 텍스트를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만 선택을 하면 그냥 여기서 행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는 제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고에서도. 그래서 아니면은
교과서에서 배운 텍스트를 단어나 그 플롯 같은 거를 조금씩 변형을 해서 조금 새로운 걸로 만든 다음에 뭐 여기서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냐, 뭐 그 상황을 추론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고민거리는 제가 너무 에비던스 베이스 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그걸 거기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깊게 글을 이렇게 못 쓸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한 에비던스를 가져와서 메시지를 너가 생각한 분석을 말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간단한 걸 가져왔으니까 제가 설득이 안 될까봐, 왜 여기서 이런 거를 해석했지? 이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서울국제고서는 길게 쓰니까 이해가 잘 되는데, 저는 일반고에서는 짧게 써야 되니까, 그럼 어디까지 쓰라고 해야 되나? 어디까지 자세하게 너의 포인트를 퍼스위드 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약간 고민인데, 그거 말고 사실 일반고에 뭔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거는 뭔가 작품을 읽고 이게 너의 삶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 너의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 애들이 더 잘할 수 있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약간 문학은 되게 역할을 조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든 파티를 했고 뭐 누가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다른 이상한 걸 가져와서, 아주 작은 걸 가져와서 나는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 막 이렇게 하면 문학을 그럼 굳이 읽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건 그냥 고민. 대답이 없는 고민이에요. 네. 제가 5분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고 간단한 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제 글쓰기를 가르칠 때 글 어떻게 잘 써요? 저는 글을 잘 못 쓰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한국어도 못 쓰고 영어도 잘 못 쓰는데, 국어 선생님이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죠. 많이 써봐, 좋은 글을 많이 읽어봐. 근데 전 아무리 읽어도 내가 한글을 잘 쓸 수 있는, 논술을 잘 할 수 있었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영어 선생님으로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쓸 수 있을까, 어떤 문장이 좋은 문장이냐, 이런 가르치고 싶은 갈증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이걸 해결했느냐?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지만 뭔가 좀 새롭게 이쪽으로 탐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갖고 찾아서 선생님들이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쓰기가 우리는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스트럭처에 맞춰서 이렇게 써나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얘기 하지만 다르게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센텐스 라이팅부터 보면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이건 중학교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거 저희가 이제 저쪽은 국제반이고 저희는 국내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makes me really angry 이렇게 했는데, 이거 angry 말고 이렇게 쓰면 더 읽기 재밌는 것 같아요. makes me want to go to the gym and punch the bag for a few hours. 이렇게 하면 더 읽는 사람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더 너의 문장을 흥미롭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아주 간단한 문장을 좀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각자 이렇게 써보고 그룹에서 나눠보고 그래서 되게 잘 재밌게 쓴 거를 얘기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서 애들 거를 뭐 찍어놓진 않았고 제 기억나는 것만 몇 개 적었는데, 애들이 그래서 해밍웨이에서 넣어보고 이렇게 해밍웨이와 비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니면 the dog strut like a successful hip-hop rapper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걸어갔다를 어떻게 걸어갔다를 비교해서 쓴 거죠. 그래서 우리 as good as나 like 같은 거는 중학교 때에서도 배우는 문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흥미롭게 문법을 그냥 문법이니까 배워야 돼, 이렇게 시험 교과서에 나오니까 배워야 돼가 아니라 배우는 목적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이 되게 지루하고 딱딱하고 내 점수를 깎기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글을 재밌게 쓸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어, 도구가 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되게 재밌었는데 When I run, my t-shirt becomes darker gray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그랬더니 탈색 옷을 입으면 땀이 나서, 그래서 with sweat 막 이렇게 쓰면 되게 재밌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좀 창의라고 볼 수도 있고 재밌게 했었던 활동이고요. paragraph writing을 할 때 스타일이나 톤이나 페이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주셔서 이렇게 새롭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일 같은 경우 둘의 주제는 나 이 여자 사랑이에요. 그래서 I was in love with her 이렇게 딱 바로 나오고, 이거는 엄청 긴데 love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주제를 찾아봐. 어떤 주제 같아?
그리고 애들이 해서 진짜 사랑한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고 이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그러면 이게 별로인 글인가? 사실 이거는 책에서 나온 거거든요. 왼쪽 거는 헤밍웨이 거고요. 오른쪽 거는 찰스 디킨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사람에 따라서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다. 이런 거를 소개를 했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애들은 평범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Janet had to hurry because the bus was coming. 그래서 이제 늦은 상황을 설명을 한 거예요. 버스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버스가 오는 걸 보고 ran out of the door and down the drive to catch only the steps. 뭐 어려운 단어는 있지만 아무튼 결국은 지각해서 빨리 자하지러 갔다 이런 건데 요게 좋니? 이게 좋니? Janet had to hurry. The bus was coming. She heard its wheels squeal. She saw its yellow face. It turned down her street. 이렇게 보면은 되게 긴박함이 더 느껴지지 않으세요? 짧은 문장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니고 이렇게 긴박함을 만들어낼 때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긴 문장, 짧은 문장, 우리가 컴플렉스하고 복잡한 문장만 좋다고만 자꾸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Tiffany felt lazy. She grabbed the book. She flopped on the couch. She read. 이건 되게 짧은 문장으로 이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다시 feeling lazy. Tiffany grabbed the book and flopped on the couch. 이거를 제가 읽지 않더라도 요거는 조금 호흡이 짧고 이거는 조금 느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톤도 있습니다. In the weeks after my first son was born, I used hours of sleep leaning over his bed to check that he was still sleeping soundly.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주면 약간 느낌이 달라집니다. So I used hours of precious sleep leaning over his bed to check that he was still breathing. I researched potential dangers that seemed to grow into monsters' reality by the blue light of my smartphone.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 하나만 몇 개만 바꿔줌으로써 여기는 평화로운 엄마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약간의 뭔가 엄마의 걱정, 그 다음에 약간 블루라이트라는 느낌이 되게 좀 스산한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바꿈으로써 달라진다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활동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길게 줬지만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갖다가 저 스타일이랑 톤에 맞춰서 써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되게 실험적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어떨지 성공 여부는 상관 없이 해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위에 거는 비디오 게임이 안 좋다. 그래서 뭐 어떤 헬스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런 그때는 비디오 게임 안 좋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애들이 바꿔 쓴 거예요. 체리하고 휴머러스하게. So what did you all do last night? I bet you played games. At least I did. 이렇게 해서 재밌게 막 집어넣는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재밌게 하려면 뭐 이런 팁을 가져다 쓰면 된다. 이렇게 있었고 이거는 약간 모호하고 화난 어투로 써봐라. 그랬더니 I hear that there was a crazy useless debate about some stupid people about gaming addiction. 막 이렇게 평소에 쓰면 안 되는 노래가 쓸 수 있어서 애들이 되게 재밌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호하게 쓰는 거를 굳이 가르쳐야 되나? 왜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애들이 모호하게 잘 쓴 글을 모호하게 하니까 잘 제대로 된 정보를 다 없애고 썸 뭐 이런 걸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평소에 쓰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들이 이렇게 준 거를 보고서 이건 어떤 어투다 이렇게 거꾸로 맞춰보는 활동도 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잘 맞추고 해서 되게 흥미롭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평가는 정말 이렇게 애들이 그 센텐스 랭스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 뭐 찾아봐라, 뭐 톤이랑 맞춰봐라 이런 거 주고
이제 피드백을 줄 때 어떻게 주면 좋냐, 여기서 A 같은 경우 어떻게 피드백을 줬냐, 뭐 이렇게 잘못 피드백 주는 거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보면 무엇을 기록한다만 나온 것 같아요. 내용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기록한다도 어떻게 보면 영어 선생님으로서 자꾸 우리 영어 선생님인데 조국 교과니까 세트를 써도 이 영어가 안 드러난다 뭐 이러는 이유가 이렇게 내용에 치중해서 그런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그런 것도 뭐 수능 기말 끝나고 이럴 때 가르쳐줘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